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 항상 채용을 연구하는 취업 역량 시각화 전문가 고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1분 자기소개를 제대로 한번 컨설팅을 해볼 텐데요.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취업을, 채용을 함에 있어서 자기소개는 옆에서 누가 항상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1분 자기소개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혼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경험 혹은 경력 위주로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기업에 특화된 1분 자기소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위에 보세요. 예, 우리 차주부님 계시죠? 예, 바로 오늘의 타겟 기업은 바로 여행박사가 되겠습니다. 여행박사 홈페이지는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행박사 채용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 여기 채용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특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을 클릭하면, 예, 실시간이죠? 예, 보시면, 이 쭉쭉쭉쭉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기업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천을 자신 있게 전 여행 박사 가보지도 못했고 전 여행 박사의 돈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이런 기업들은요 고객에게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참 재밌는 게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1분 자기소개를 컨설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볼게요. 자, 사원 모집 현황 보기 뭐 이런 것들 뭐 나중에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공통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와, 뭐 이런 것들 보면 학력에 제한이 없답니다. 보통 그냥 하는 기업들 많죠. 근데 여기는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님이 초등학교 졸업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예, 초등학교 졸업, 예, 중학교 중퇴인 걸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업은 실제로 제가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력에 제한 없고요, 성차별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또 연령의 제한이 없다, 딱히 없죠. 이 세 개만 봐도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병원 기피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 의례적인 그런 네 번째 항목이다. 그럼 세부적으로 또 좀 더 들어가서 가장 강력한 합격 조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사실 기업 채용 홈페이지에서 잘 안 내놓거든요. 거의 추상적으로 어떤 내용들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최홍만 개인기 하나 제가 특별히 그냥 뜬금없이 안녕하세요 최홍만입니다. 연결된 가는 세월 안녕하세요 최홍만입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합격 조건, 자, 열정과 도전, 강력한 실행력 있는 사람, 이런 거 좀 약간 추상적이죠. 예, 그리고 여행 박사 어느 지점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적응 잘하고 긍정적인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지점에 발령이 날지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원하는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행이 좋으면요. 지점이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사실 없겠죠. 그런데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난 무조건 3천이야. 그리고 나는 지역이 우리 동네에서 뭐 차로 한 30분 거리. 그러면 연봉 3천, 차로 집 가까운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또 우선순위가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연봉 3천이 우선인지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데가 우선인지 뭐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직무를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내가 원하는 기업의 조건에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기업에서 원하는데 티오가 나면 사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다 어떻게든지 잘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 놓고 사실 우리는 부산 지점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부산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만둘래요 이런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으면 가끔씩 이런 예, 조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여행 박사 기업 마인드를 이해하고 고객을 내 가족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거는 뭐 여행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 마인드를 이해한다. 그 기업 마인드를 이해한다라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명 방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 도전 정신, 목표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행 박사에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사람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게 좋냐면요. 나는 무조건 뭐 연봉 3천을 받기를 원하고 연봉 3천이라고 하면 OP 같은 경우 영상품 뭐 추천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받으려면 기업에 이익을 3억을 갖다 줘야 된다. 그럼 평균 이익이 한 20만 원, 30만 원이니까 1년 동안 내가 몇 건을 내 가지고 한 3억의 이익을 아니면 매출이라도 뭐 내가 몇 억의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목표만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된다. 자, 그리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인가의 매니아인 사람 좋습니다. 이래서 나는 여행 박사를 추천드리는 건데요. 이게 흔히 얘기해 오타쿠라는 겁니다. 이건 열정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요즘 세상에는 특히 경기가 안 좋을수록 무슨 오타쿠라든지 어떤 열정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기업 분석이 돼버렸는데요. 아무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들면 뒤로 쭉 늘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호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교류를 즐기는 사람. 혼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타쿠도 그 뭐 누구 짱, 무슨 짱, 뭐 혼자 노는 거 말고 오타쿠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적어도 오타쿠라면 오타쿠들 모임이라도 있어야 된다. 거기 참석해야 된다. 뭐 코스프레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코스프레도 동호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 동호회도 또 연락이 되고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모임들 많이 가져라 뜻이고요. 그리고 느끼는 것을 글과 사진으로 잘 표현해야지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여행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지 남들한테 이 여행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잘 먹고 잘 노는 사람, 신체 건강한 사람. 자, 이 중요한 거는 잘 먹고 잘 논다. 잘 못 노는 사람들이 일도 잘 못해요. 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오리엔테이션 가갖고 뭐 OT나 MT 가가지고 잘 빼는 사람이 공부할 때도 맨날 뒤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잘 놀 때 잘 놀고 막 미친 척하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가산 그건 딱 보면 딱 보이거든요. 열심히 막 제 후배 히로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우리 과 졸업한 여자 후배인데 전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부산 대학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좀 오르막길이 좀 많이 학교 안에 보면 오르막길들이 막 굉장히 있습니다. 그 이제 그때 우리가 제가 나이대가 있는데요. 우리 후배가 걔가 03인가 04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걔가 제일 좋아했던 곳 뭐가 음식이 뭐가 그때 항상 배고팠거든. 그 뭘 좋아했냐면 그 히로라는 친구가 뭘 좋아했냐면요. 핫바를 좋아했어요. 핫바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1,000원, 1,500원이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핫바를 하나만 사주면 오르막길에서 누워가지고 뺑뺑뺑뺑 굴러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뭘 하다가 잘 먹고 잘 노는 그래 얘가 최근에 보면 뭐 하여튼 일도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갔고 일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 때 잘 히로야 다음에 연락 한번 할게. 핫바 한번 사줄게. 야 근데 이제는 또 핫바 사준다고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마 여행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 히로. 자 그리고 1년 이상 일에 미쳐볼 수 있는 사람 미치는 게 사실 열정이거든요. 열정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할 수 있을 시간이 꼭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취업 발전소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취업 역량시각과 여러분 이렇게 잘 검색해주고 막 올라가면요 저한테 힘이 나서 계속 동영상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카메라 왜 샀냐면요 사실은 아프리카 TV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했는데 야 제가 한 5일 예? 5일을 녹화를 시켰는데 2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3명이 뭐 추천을 눌러주시더라고요. 그 별풍선 하나 못 받았습니다. 아무튼 자 아프리카 TV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노냐면요 또 노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 항상 채용을 연구하고요. 여러분을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항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능동적이고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 중요하죠. 테마 여행을 기획할 수 좋습니다. 1년 이상 일해 이후 멸종이죠. 위급한 상황이 대처 능력 이거 뭐 흔히 얘기하는 다 역량이 다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소개이면서 전혀 합격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저는 이 굉장히 이 의외성, 그 유니크한 채용에 있어서 여행 박사 채용에 있어서 가장 유니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뭐 의외로 이런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입사 후 포부에 보면요, 하여튼 가르쳐 주시면 무조건 잘 배우겠습니다. 아니면 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거는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나오는 걸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누가 봐도 한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를 구체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설명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 쓰라의 둘째로 태어나 이거 성장 과정에서 이거 많이 보죠. 예, 성장 과정. 참고로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 창출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소개에서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쓰레기 둘째로 태어나 저는 충남 태안반도에서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 아버지는 엄격하시고 어머니는 온화하시다. 이게 잘 안 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26이다. 그러면 단적으로 예로 말씀드리면 1년부터 26년까지 이걸 다 쓰라는 게 성장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다 써야 된다면 나는 52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과정 다 쓰면 26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52살에 되어서야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이 질문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주어하고 목적어 빼고 동사로만 가지고도 대화가 가능하죠. 이 성장 과정 앞뒤로는 뭐 숨어 있는 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우리 회사 들어와서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상품 기획자 지원을 한다. 오늘 여행상품 기획자에 대해서 1분 자기소개를 컨설팅을 할 거니까 그러면 네가 우리 회사 여행상품 기획자로서 우리 회사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네 성장 과정이 뭐니가 원래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6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뭔가 사건을 경험해서 내가 이익 창출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역량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 일, 이 스팟의 일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내가 뭘 얻게 되었다. 역량적인 부분들. 사실 이 역량적인 부분이요.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형화된 것들을 보이거나 들리게 만드는 즉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소개 성장 과정을 부모님 슬하의 둘째로 태어나로 시작한 자기소개 쓴 사람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흡연자 좋습니다. 저는요 담배 끊은 지 1년하고도 지금 1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15kg가 늘었고요. 제가 왜 담배를 끊었냐면 우리 근혜 누나께서 근혜 누나께서 갑자기 담배값을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겠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면 국민들이 담배를 안 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담배값을 올리는데 제가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정부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전 이런 걸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미워서 끊었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결국은 담배를 끊으니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담배를 끊긴 했는데 몸무게가 15kg 늘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흡연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라. 담배 끊는 게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 기술 없이 성장 과정, 성격, 장단 기술하다가 끝난 자기소개를 쓴 사람
거의 대부분 찔린 사람 많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취업 발전소 아니면 취업 역량 시각학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량이 무엇인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취업 발전소에서 제 개인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무조건 탈락은 아니지만 불리합니다. 당연하죠. 여행 상품 기획을 하거나 여행 상품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팔아야 되는 사람이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거나 잘 모른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1분 자기소개는 여기는 좀 항목이 좀 독특해요. 상품 기획을 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거는 다음 기회 좀 이따가 다음 기회 보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 기업의 여행상품 기획에 지원을 하는데 그 친구가 뭔가 처음에 쓴 1분 자기소개, 자 그리고 두 번째 쓴 1분 자기소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결국 내가 수정해준 1분 자기소개를 보면서 과연 1분 자기소개는 무엇인가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 자, 스피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내용적인 부분에 충실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외워야 되는데요. 아예 다 외우든지 자다가 툭 건드리면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분 자기소개, 이 친구가 썼던 1분 자기소개를 한번 볼 텐데요. 쇽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분 자기소개입니다. 1분 자기소개 제가 잘 안 보니까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고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친구 이름을 좀 지우고요. 김땡땡 미리 지워놔야 되겠습니다. 김땡땡 다른 것들 땡땡. 자, 자 먼저 본인이 쓴 1분 자기소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행상품 개발팀에 지원한 김땡땡입니다. 자, 이거 좋죠. 이거 헤드라이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드라이팅 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헤드라이팅에 대해서 생각한 자체가 1분 자기소개는 괜찮습니다. 자, 저를 사자성어로 하자면도 아니고 아자면, 왜 이거는 아마 오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표현 아자면 아닙니다. 하자면이겠죠. 하자면 아니죠. 하자면 맞습니다. 하자면 아니죠. 하자면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외유내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죠. 겉은 약하고 유순해 보이지만 속은 강한 면모가 있다는 뜻이 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 학생들의 대표 목소리가 되는 과대표로서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었고, 여행사에서 근무를 할 때 사진기 하나 들고 중국인 관광객들과 전국을 여행하고 다니며 여행의 흐름과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태국 호텔 현지 답사를 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 상품을 꼼꼼히 체크하고 알아보며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여행 상품을 만드는데 적극 반영하는 것을 보면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빼고는 다 문제입니다. 이 부분 헤드라이팅 빼고는 다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인사 담당자가 다 1분 자기소개를 다 들을 것 같은데 거의 안 그렇습니다. 1분 자기소개 용도는 두 개입니다. 일단은 스피치라든지 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요즘에는 예를 들어 상품 기획자라든지 영업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상품 기획자, 그 흔히 얘기해서 R&D라고 하더라도 뭔가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 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통의 기본이죠. 그래서 전달력, 그 내용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달력, 스피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제 경험상 저도 사람을 많이 뽑아보고 해봤는데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때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시켜놓고 이 앞쪽에 지나가는 사람들 점수 매깁니다. 그러면 거의 안 들리겠죠. 그 와중에 또 들리게 말하는 정말 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이 뭐냐면 일단 보세요. 이 소재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빨간색으로 자 1차 소재 들어갑니다. 그게 뭐였냐요? 외유내강 이라는 1차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1차 소재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 그러면 커튼 요까지가 1차 소재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자 2차 소재 들어갑니다. 2차 소재 두 번째 소재 이게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자,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 자 외유내강도 두 줄밖에 안 되고 자 추상적이긴 합니다. 1분 자기소개는 그렇게 구체적일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궁금증이 생기면 그 부분에서 구체화로 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추상적으로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 시절 학생의 대표 목소리가 되는 과대표로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고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3차 소재가 뭐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경험이 자 실시간으로 하면서 자 이 경험이 요즘 현대사회에서 취업을 할 때 이 경험과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험이 뭐냐면요 돈 안 받고 있는 게 경험이고요. 그리고 경력은 돈 받고 페이를 받고 한 거를 경력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NCS에서 NCS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거에서부터 이 경험과 경력이 사실은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 경력이 나오고 있죠. 여행사에 근무를 할 때 사진기 하나 들고 중국인 관광객들과 전국을 여행하고 다니며 여행의 흐름과 뭐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거 넓은 좋죠.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3차 소재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4차 소재가 또 경험 2가 나옵니다. 자, 또가 나오죠. 또. 자, 4차 소재 경험 두 번째 경험이 나옵니다. 또 태국 호텔 현지 답사를 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 상품을 꼼꼼히 체크하고 알아보며 준비한 필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여행 상품을 만드는 데서 이거 괜찮죠?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5차 주장 나옵니다. 5차 주장. 자, 집안이 단단하면 자, 5차 집안 기초 튼튼한 기초 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발로띠 같은 경우는 뭐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짧은 1분 안에 5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소재들이 나오면서 이게 나중에 이 두 번째 소재 넘어가면요 안 들려요.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뭔가 그러니까 이 얘기의 어떤 핵심들을 적어가면서 듣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적는 거는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앞에 사람들 점수 매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니까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디 보세요. 여행 상품 개발팀에 지원을 하고 있죠. 이분은 여행 상품 개발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상품 개발팀에 자 역량 돈을 벌 때 필요한 능력들을 역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역량에 외유 내강이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뭐 외유 내강 나쁜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는 좀 많이 떨어지죠. 또 생각을 해봅시다. 리더십 누구한테 리더십을 보일 겁니다. 보일 겁니까? 이거는 고객들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나는 제일 밑에 직원이니까 사실은 리더십 이분한테 필요한 리더십은 펠로우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가 계속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자 마지막 소재 볼게요. 튼튼한 기초 집안이 단단해야 튼튼한 집을 짓듯이 이거 뭐 건설회사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집안을 단단하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어떤 부분이 기초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듣다가 들리는 거 다시 듣고 하지 않거든요. 한 두세 줄 듣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왜 얘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면 아예 그 뒤로부터 그냥 아예 안 들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자, 이 3차, 3차보다도 제가 봤을 땐 여행상품 개발팀에 필요한 건 이 네 번째 소재. 이거를 제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 글과 말은요 자기의 소울이 들어갑니다.
자기 이게 성향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 최대한 제가 바꿔주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굉장히 충분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왔고요. 자 이겁니다. 1분 자기소개.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다시 이 굵게 해주고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크기는 1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상품개발팀에 지원한 김땡땡입니다. 좋죠? 저를 사자성어 이것도 아자면 아니죠? 하자면 맞습니다. 아자면 아니죠? 하자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또 외유 내강을 못 버렸죠.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자 못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근무했었을 때 태국 호텔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여행상품 개발자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부분, 요 부분만 딱 빠져도 상당히 이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확인하셨죠? 보세요. 이거 다 저를 사자성어로 표현한 외유내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겉은 약하고 유순해 보이지만, 자,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거랑은 이 부분이랑은 따로 놀죠. 따로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살려야 됩니다. 그럼 이건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든요. 지우자라는 겁니다. 자, 여행사에서 근무했을 때 태국 호텔을 알아보기 위해 현지 답사. 그럼 태국 호텔을 왜 알아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자,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여행상품 개발자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태국이 출발하기 전에 호텔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며 허니문을 떠나는 신혼여행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하고 호텔 뭐 이런 구구절절하게 적었습니다. 이거는 구체화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구체화를 시키면 이건 구체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썰인 거죠. 자, 그리고 현지에 가서는 만들었던 체크리스트로 가격과 편의시설, 동선과 청결 상태까지 모두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제가 이게 막 이 얘기했다가 저게 잘 안 들리죠. 그리고 답사를 다녀온 후엔 프리젠테이션 발표 작업을 맡아. 핵심이 뭐냐면, 자, 여행상품 개발자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호텔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며 태국에서 호텔을 알아보고 뭔가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서 한번 가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고객의 니즈, 그러니까 허니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서 눈높이 맞춤식 뭔가를 만들었고, 그래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동선을 계속 체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사후 프리젠테이션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호평을 받아가지고, 호평이 아닙니다.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호평이 아니고 호평이죠. 호평은 욕 들어먹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평을 들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행 상품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나왔죠. 집안 이단타는 참 이거 못 버려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잘 안 버려집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정말 뜬금없는 내용, 이 내용의 핵심인데 이 내용도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자, 이게 있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에피타이저 나옵니까? 에피타이저가 그러니까 원래 음식 메인 음식을 감안해 가지고 에피타이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에피타이저는 정말 엉뚱한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피타이저를 뭐로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에피타이저하고 본 음식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디저트하고 전혀 안 맞. 아이스크림이 먼저 나오고 스프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이거 그럼 먹고 싶습니까? 두 번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걸 보고 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맑은 고딕. 자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닥터 트래블 스냅샷을 꿈꾸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자 이게 왜 닥터 굳이 그리고 트래블 스냅샷이 이 사진이죠. 여행 사진 작가 닥터라고 뭔가 박사죠. 이 회사가 지원하는 회사가 여행 박사니까 이런 부분들을 헤드라이팅으로 좀 조금 수정을 해봤고요. 자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 허니문 여행 상품 기획 경험을 계기로 제가 얼마나 여행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식으로 뭔가를 뭘 얘기를 한다, 이런 경험이 있다, 아니면 경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깔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 경력인가를 궁금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저는 오로지 새로운 여행 상품을 기획하기 위하여 현지로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의 눈높이에서 최선의 상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고객의 동선을 따라 모든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최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제가 기획한 상품이 얼마나 허니문에 적합한지를 누군가에게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취미를 살려 모든 과정에 대한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행자의 동선에 따라 시선이 가는 모든 것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답사 후 프리젠테이션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실제 제품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상품이죠. 이때는 실제 상품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행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뭐 꼭 좋아하는 사람, 여행 박사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마디 더 넣어준 거죠. 그래서 제 근무 여행은 여행 박사에서 쭉 계속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거 조금 수정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쳐요. 브라보. 이게 봐도 이제 이 경력에 초점을 맞춘 1분 자기소개다. 자, 1분 자기소개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컨설팅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스피치, 자다가도 이 연습을 한두 번 해서 마치면 안 됩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주기도문 외우듯이 끊임없이 몇백 번, 몇천 번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동작이 눈이 마주치고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는 오른쪽 위를 쳐다보거나 어떤 다른 엉뚱한 곳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진심을 전달할 때는 사람의 눈빛을 이렇게, 이런 눈빛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야지 면접관도 엉뚱한 거 막 하다가 딱 마주치면 다른 짓을 못해요. 쳐다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더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썸 타는 남자친구가 뭔가 고백을 할 때 뭔가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물쭈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암기한 것들, 나니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싫잖아요. 눈을 보면서 좀 느끼하지만 너 좋아해 라고 하면 이글이글 이게 썸 탄다는 조건 아니, 내를 보면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 컨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다가도 툭 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직무가 정해졌으면 사실은 이건 여행 박사만 빼도 다른 여행사에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 1분 자기소개를 끊임없이 잘 외우기만 하면 좋겠다 라는 게 스피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발성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빨에 뭘 물고요. 하여튼 뭐 앞에 벽을 내가 소리로 때린다는 점. 그럼 뭐, 자, 볼펜 같은 거 없습니까? 자, 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 허니문 여행 상품 기획 경력을 계기로 제가 얼마나 연습을 스타카토로 해볼까요? 저는 고객의 입장, 이렇게 연습을 하면 발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먹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말을 먹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스피치 연습도 하시고요. 아이 컨택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 초점,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죠.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내용을 추상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1분 자기소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한 50% 이상이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요. 또 궁금하시면 취업 역량 시각화 혹은 취업 역량 시각화 전문가를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취업발전소, 비업 리얼 지읒 니은 시읒 발전소, 취업발전소 검색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꺼꺼꺼. 감사합니다.